안녕하세요. 조선부터 방산 또 에너지 관련된 업종을 담당하는 멘토 황대근입니다. 자, 오늘은 대한해운 조금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가 관련된 종목이나 흥하해운에 대한 분석을 해드릴 때도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해운주나 유가 관련된 종목들은 실적적인 부분과 조금 무관하게 이 단기적인 변동성이 강하게 존재할 확률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실적을 좀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만큼 실적이 좀 기반이 된 해운주다라고도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현재 전쟁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운임비에 대한 상승까지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앞으로 업황의 강세적인 측면 그리고 실적적인 측면과 더해져서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이야기 이 금일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실적의 흐름세부터 파악을 해 봐야겠죠.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는 실적적인 측면도 그렇고 또 발틱 운임지수와 함께 주가가 이동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데이터적인 부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제가 운임비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현재 경제 지표를 봤을 때 경제가 회복되면서 이 물동량도 자연스럽게 증가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관련된 이 내용들 모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가격적인 측면도 이야기해 보면서 확실한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 풀어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실적적인 측면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한해운의 실적인데 23년부터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23년부터 24년, 25년 모두 매출액이 잘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24년이 23년보다 강하게 상승을 해 주었고 그리고 나서는 이 부분을 현상 유지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매출액 말고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 24년, 25년 우상향하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뭐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뭐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면 EPS도 증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구조인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주당 순이익인 EPS도 보게 되면 23년에 비해서 24년 한 2배 정도 뛰었습니다. 그리고 25년까지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습을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주당 순 자산 가치인 BPS도 보게 되면 증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포인트로 삼아야 될 점인데 보통은 하나만 증가합니다. EPS가 증가를 하게 되면 BPS는 조금 감소해주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데 BPS도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좀 보게 되면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지표가 PER이죠. 그래서 PER이 하락을 해주고 있는데 BPS도 하락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점은 결국에 실적이 좋은 기업이다. 기업이 성장하면서도 재무 구조도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는 뭐 흥하해운과는 달리 실적적인 부분이 탄탄한 기업이기 때문에 업황의 강세가 돌아오게 되면 해운주에 대한 수급이 쏠리게 되면 강한 상승 모멘텀이 나와줄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쨌든 지금까지 계속해서 뭐 흥하해운도 그렇고 대한해운도 그렇고 주가가 상승했었던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바로 중동에 대한 리스크였습니다. 뭐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이 이란을 미사일로 타격했다라는 기사가 나와주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것이 아닌가 이 부분을 통해서 운임비가 상승할 것이 아닌가에 대한 우려 때문에 주가가 상승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실적적인 부분도 현재 좋아지고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이 발틱 운임 지수를 가져왔는데 제가 계속해서 영상을 통해서 설명드리는 게 이 BDI 지수죠.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핵심만 말씀드리면 이 수치가 증가를 하면 대한해운의 주가도 상승하는 경향이 큽니다. 뭐 100%는 아니지만 비례해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이 발틱 운임 지수를 보게 되면 뭐 23년 하반기부터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 현재 구간에서는 하락과 상승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구간이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결국에는 이 BDI 지수가 증가를 할 때 대한해운의 주가가 보라색 선인데 이 보라색 선의 주가도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BDI 지수가 조금 선행해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100%는 아니지만 앞으로 이 BDI 지수의 이 전망치에 따라서 대한해운의 주가도 방향성이 바뀔 수 있다. 자,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이 BDI 지수 자체는 결국에 물동량이 증가하면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부분은 경제 지표를 살펴봐야 될 수밖에 없다. 경제 회복세를 보여주면 자연스럽게 물동량이 증가하면서 운임비의 상승까지 유발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제가 영상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앞으로 이 경제 회복세가 어떻게 되고 있냐, 물동량이 증가하고 있는 건가 아닌 건가, 자 이런 부분 말씀을 드릴 예정에 있으니까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원달러 환율을 우리가 빼놓을 수 없습니다. 왜 가져왔냐면 결국에는 외환위기나 뭐 금융위기, 레고랜드 사태가 있었던 상황들처럼 이 시장의 리스크가 반영이 될 때 환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항상 이럴 때 유가 관련의 종목이나 해운제에 대한 수급이 들어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현재 이 시장의 리스크가 아직까지 꺼진 상황은 아니다. 자, 이러한 부분이 이 대한해운의 주가 상승 모멘텀까지 이어질 확률이 높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부분은 중장기적인 관점이고, 그렇다면 현재 왜 대한해운 주가가 좀 하락을 해주고 있냐? 결국에는 중동 리스크가 제한적이다라는 기사가 나와주었고, 또 코스피에 대한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앞서서 이 디커플링 현상 말씀을 드렸었죠. 시장이 이 상승할 때는 그와 반대되는 모습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시장이 좋은 흐름세 자체는 대한해운의 주가의 하방 모멘텀으로 발생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현재 뭐 주말 같은 경우도 살펴봤을 때 중동 리스크가 강하게 기사가 된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금일 대한해운 주가도 하락 모멘텀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사실 이 주가 상승 모멘텀을 이야기할 때는 계속해서 반복적인 이야기지만 이 전쟁 리스크가 부각이 돼야 됩니다.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급등한 모습을 보여주었었죠. 아마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은 다 파악을 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다라는 기사가 시장 중간에 갑자기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혼조세를 보여줬는데, 그런 상황에서 대한해운 주가는 강한 상승 모멘텀을 받아주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포인트는 이겁니다. 전쟁에 대한 리스크, 이 부분이 부각이 될 때 대한해운의 주가는 상승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경제가 탄탄한 모습을 보여줄 때 자연스럽게 물동량이 증가하면서 BDI 지수가 증가합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도 대한해운의 주가 상승 모멘텀이 나와줄 수 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전쟁 리스크가 부각될 때 유가는 당연히 상승을 합니다. 지금 23년 하반기부터 24년 초반까지를 보더라도 유가가 고공행진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대한해운의 주가는 중간중간 상승을 해줬습니다. 사실 제가 해운주는 유가가 비용이기 때문에 유가가 사실 하락을 해줘야 좋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유가가 상승하는 측면에서도 대한해운의 주가가 상승했던 그 배경 자체는 이 전쟁 리스크가 가시화되면서 운임비 상승까지 유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운임비가 결국에 유가보다 더 강한 모습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유가가 이렇게 상승을 할지라도 이 전쟁 리스크를 통한 운임비 이슈가 계속 나와준다면 해운주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 부분은 제조업 지표인데, 제조업 지표가 예측치보다 모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마찬가지로 50이라는 숫자를 넘어준 모습이고, 이 부분은 경기 확장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데이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경기 확장이 되면은 당연히 해상을 통한 물동량이 증가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물동량이 증가하면 운임비는 자연스럽게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장기화되면 될수록 운임비도 증가하고, 이 경제에 대한 부분도 좋아질수록 운임비도 증가하니까 앞으로 해운업에 대한 업황 테마가 한 번 더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차트적인 흐름세 가져왔습니다. 사실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주가 상승 모멘텀이 나올 때 정말 단기간에 강한 흐름세를 보여주기도 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결국에는 공통점이 바로 전쟁 리스크고 해협에 대한 봉쇄, 그리고 운임비, 자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해협을 봉쇄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당연히 봉쇄되면 운임비가 증가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실적적인 부분이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운주 섹터에 대한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 대한해운의 주가 상승 모멘텀도 강하게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 경제 회복세 이 부분이 가셔야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발틱 운임 지수도 증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물동량이 증가하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현재 흐름을 봤을 때 이 삼박자가 마저 떨어져 있는 구간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가 상승 모멘텀이 나와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저항 구간이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선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장기 이평선 구간인 121선에서도 이 매물대가 좀 쌓여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이 저항에 대한 확률이 나올 수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주가의 조정폭을 나와준다고 하면은 바로 23년 하반기 전저점 구간인 구간에서 매물대가 좀 쌓여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지지 여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입니다. 뭐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 될수록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 가능성이 열리게 되고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 그리고 또 해상 원유 물동량의 30%를 통과하는 구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운임비의 상승을 촉발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런 전반적인 부분이 대한해운의 주가 상승 모멘텀까지 야기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선은 120선 구간에서 주가 상승 모멘텀 그리고 저항 구간에 대한 여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대한해운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